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내년이면 이제 50대가 되는 아직은 40대인 여자입니다. 저는 1년 전에 이혼을 하였어요. 아니, 이혼을 당했어요. 저는 남편과 결혼하고 난 후 20년 넘게 살면서 이혼 같은 거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결혼하고 살면서 남편과의 불화도 단 한 차례도 없었거든요. 그렇게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이혼을 당했네요. 하지만 저는 이혼을 당하고 난 뒤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제가 이혼당한 행복한 이야기를 한번 써볼게요. 저와 남편은 동갑입니다. 남편하고는 22살에 만나서 3년 정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였어요. 결혼하고 남편은 대기업은 아니지만 꽤 괜찮은 중소기업에 입사를 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지만 결혼과 동시에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어요. 그리고 결혼한 지 2년 만에 첫애를 낳았어요. 첫애는 아들이었고요. 둘째는 첫째 낳고 2년 뒤에 낳았고 딸이에요. 태어난 아이들을 보면 너무나 예뻐서 정말 행복했어요. 하지만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더군요. 두 아이의 육아는 온전히 제 몫이었거든요. 남편은 회사 일을 한다는 핑계를 대며 하나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저희 가족을 위해서 밖에서 힘들게 일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자기 남편은 집안일을 분담해서 하고 육아도 잘 도와준다는 친구들도 여럿 있었어요. 그렇게 남편 자랑을 하는 말을 들을 때면 저도 남편이 저를 조금만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죠. 하지만 이내 그건 제 욕심이라고 생각하고 말았어요. 사람 생김이 다 다르듯 삶도 다 다르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잘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제 남편처럼 집안일이나 육아를 도와주지는 않지만 회사 잘 다니고 다른데 한눈 팔지 않고 월급 꼬박꼬박 갖다주는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아내 입장에서 보면 제 남편은 100점짜리 남편은 아니어도 꽤 괜찮은 편에 속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그런 남편에게 불만이 없었어요. 그런데 누구나 그렇듯 살면서 항상 행복한 일만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결혼하고 10년째 되던 해에 친정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갑작스러운 사고였어요. 그때를 생각하며 지금도 눈물이 나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정말 너무 힘들어서 하루도 못 살 것 같더니 또 하루하루 사라지더라고요. 그때 남편과 애들이 참 많은 힘이 되었어요. 그리고 시아버지가 암에 걸리셨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연세가 있으셔서 병수발을 못 드는 상황인 거예요. 남편의 형제는 삼형제인데요. 남편이 차남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형제들은 모두 외국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병수발은 제가 하게 되었네요. 그래도 그 보상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시부모님은 가지고 계신 집과 땅을 팔아서 남편을 주었고 저희 집으로 들어와 사셨어요. 다행히 애들이 고등학생, 중학생이어서 엄마의 손이 절실히 필요한 나이는 아니었어요. 시아버지의 병수발은 병원에서 3년, 집에서 1년, 이렇게 총 4년 가까이 들었네요. 그리고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자마자 연이어 시어머니도 병에 걸리셔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시어머니가 아프시다는 진단을 받았을 때는 저는 정말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었어요. 시아버지 병수발을 4년이나 했는데 바로 시어머니 병수발을 들어야 한다니 제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일까 싶었네요. 하지만 제가 아니면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어쩔 방도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1년간 병원에 입원해 계셨고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시부모님 병수발을 들었어요. 시아버지가 병원에 계실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친아버지가 아닌 시아버지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또 남편과 애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집에 계신 시어머니까지 신경을 써야 했으니까요. 그렇다고 시어머니가 집안일을 해주시지는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그 정도로 나이가 많지 않으셨는데요. 왜 그러셨는지는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시어머니 병수발을 드는 어느 날이었어요. 병실 옆 침대에 새로운 사람이 입원을 하였는데
저보고 딸이냐고 묻는 거예요. 며느리라고 하자 요즘 같은 때에 정말 대단하다고 시어머니에게 며느리 잘 얻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더니 시어머니는 제가 병수발을 드는 거 다 들만해서 드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인데 병수발 드는 조건으로 유산을 물려줬다고 이야기하신 거죠. 어이가 없었어요. 그 돈 제게 주신 것도 아니었고 남편에게 준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 안 주셨어도 저는 병수발을 들었을 거예요. 집하고 땅을 파신 돈 준다는 말 듣기 전에 이미 병수발 들기로 마음 먹었었거든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저는 그래서 시아버지 병수발 때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으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시어머니는 돈도 줬으니까 며느리 부려먹는 거는 당연하다 생각하셨던 거였어요. 6인 병실이어서 다른 사람들도 많았는데 정말 얼굴이 화끈거려 혼났어요. 시어머니가 아프시니 제가 그냥 참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도 시어머니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셨어요. 글쎄, 제가 집안일을 하러 집에 잠깐 간 사이에 병실 사람들에게 제 휴무를 본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거 하나만 예로 들게요. 다른 며느리들은 똑똑해서 남편들 내조 잘해서 다들 외국 가서 잘 산다고 했다더군요. 그런데 저는 못나서 남편 내조를 잘 하지 못하니 저희가 잘 못 산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정말 그 이야기가 가당키나 하는 말인가요? 왜 제 핑계를 대나요? 본인 아들이 못나서 그렇다고 생각해야지 안 그런가요? 옆 침대 아줌마 딸이 저와 나이가 비슷해서 친하게 지냈는데요. 그 딸이 저한테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 후로도 시어머니는 저만 없으면 제 휴무를 보셨어요. 하지만 병실 사람들은 시어머니가 그러면 그럴수록 저한테 더 잘해주더군요. 시부모 병수발 드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아는 일이니까요. 저는 시어머니가 제 휴무 봐도 아프셔서 그러겠거니 하고 참았어요. 시어머니가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어. 사시는 동안이라도 잘해드리자 싶었죠. 그리고 시아버지 병수발보다는 힘들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다 재작년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때는 시아버지 때랑 또 다르더군요. 시아버지 때는 시어머니가 걸렸지만 이제는 양쪽 모두 부모님이 안 계시니 앞으로 이렇게 병수발을 들 일은 없겠구나 하는 생각에 솔직히 시원섭섭하더라고요. 남편은 제 부모가 돌아가셔서 슬프고 힘들기만 하겠지만 저는 솔직히 그렇게 슬프지는 않았네요. 그래도 저는 시부모님에게 제 할 도리는 다 했다고 생각했어요. 남편도 고맙다고 했고요. 그때는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남편이 알아주니 되었다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6개월 정도 지났을까요? 갑자기 남편이 결혼을 하자고 하더군요. 전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어제까지 남편과 웃으며 잘 지내는데 하루아침에 나온 말이었거든요. 남편은 자기가 돈 벌어오는 기계냐며 이제 자기가 힘들게 번 돈은 자기가 마음껏 쓰며 살고 싶대요. 그리고 한 푼 두 푼 모아서 산 이 집에서 저더러 나가라고 하대요. 자기가 벌어서 샀다고요. 너도 나가서 제발 돈 한 번 벌어서 살아보라고. 그래야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정말 기가 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럼 나는 그동안 놀았느냐고 했죠. 애들 갓난아 기울 때부터 지금껏 혼자 다 돌보고 키웠고 시부모 병수발 내가 다 하지 않았느냐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나에게 이제 와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했습니다. 제 말을 듣고도 남편은 조론하자는 뜻을 굽히지 않더군요. 그래서 저는 조론은 무슨 조론이냐, 그냥 깔끔하게 이혼하자고 강하게 나갔어요. 그렇게 나오니 남편은 그러자고 하더라고요. 애들은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아니까 제 편을 들며 자기들은 다 컸으니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애들은 다 독립해서 따로 나가서 살고 있었어요. 그럼 저는 남편에게 재산의 절반을 달라고 하니 남편은 콧방귀를 끼면서 비웃더군요. 자기가 번 돈인데 왜 저를 주느냐고 하면서요. 세상이 좋아져서 스마트폰의 뉴스만 봐도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지는 다 아는데
남편만 구시대적 발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같이 집안일만 하는 아줌마도 그런 거는 다 옛날 말이라는 것 정도는 아는데 말이죠. 결국 저는 이혼 소송을 했어요. 제가 변호사를 만나서 소송을 건다고 하자 그제야 잘못했다고 이혼하지 않는다고 나오더군요. 그냥 자기 힘들게 돈 버는 거 알아달라고 해본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이유로 조론을 입에 올린다는 게 저로서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그렇게 즉흥적인 사람도 아니었고요. 오랫동안 생각하고 이것저것 다 재보고 내린 결정이었을 텐데 말이죠. 그런데 남편은 계속 그냥 해본 말이라고 없던 일로 하자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이미 남편의 진짜 모습을 본 후였고 이제까지 저를 어떻게 생각하며 살았는지 알고 나니 더 이상은 남편과 얼굴 마주보며 살 자신이 없었어요. 결국 남편과 소송 끝에 이혼을 하게 되었고 재산 분할 비율을 50% 받게 되었어요. 물론 남편이 현재 번 돈 이외에도 남편의 퇴직금하고 연금 그리고 시부모가 주신 돈도 포함해서요. 변호사님은 잘 받았다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좀 억울했어요. 시부모 병수발을 몇 년 동안 했는데 제가 더 높게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시부모가 남긴 게 액수가 큰데 그 부분은 인정이 안 될까 걱정했지만 다행히 포함되었어요. 1심에서 판결을 받고 남편을 인정 못한다고 항소한다고 했지만 어쩐 일로 안 하더군요. 항소를 해도 결과가 같다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뒤늦게 제가 그동안 고생한 거 이제라도 알았는지 이유를 안 물어봐서 모르겠어요. 그 뒤로 진짜 정이 떨어져서 남편과 연락 한 번 안 했거든요. 애들도 저의 마음을 알아서 남편 이야기는 제 앞에서 하지 않았어요. 물론 이혼하고 초반에 제가 하지 말라고 하긴 했지만요. 저는 이혼하고 일단 작은 집을 샀어요. 저 혼자 살 건데 큰 집은 청소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작지만 깨끗한 집을 알아봐서 샀습니다. 그리고 집 근처에 작은 꽃집도 열었어요. 저는 어릴 때 꽃을 참 좋아했는데 결혼해서 애들 키우고 먹고 사느라 다 잊어버리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는 거 보고 살고 싶어서 꽃집을 열었던 거였어요. 돈을 많이 벌려고 시작한 거는 아니지만 수입이 나름 쏠쏠하네요. 저는 그렇게 이혼 후에 잃어버린 제 삶을 되찾았어요. 남편과 애들 뒷바라지 그리고 시부모 병수발한 거 그렇다고 후회하지는 않아요. 제가 선택한 삶이었고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행복한 날이 더 많았고요. 하지만 이제는 누구 아내, 누구 엄마, 그리고 누구 며느리가 아닌 저의 이름으로 저만을 위한 인생을 살고 싶네요. 지금 그렇게 살고 있고요. 이제 곧 제 나이 50이네요.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니죠. 하지만 저는 아직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고 그리고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인생은 60부터라는 말도 있는데 저는 아직도 10년이나 남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